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용신의 그 격을 이렇게 또 알아보는 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신강사주에 대해서 두 시간에 걸쳐서 봤고, 이번에는 그 신약사주에 대해서 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사주의 용신 격 제 1번 문제입니다. 제 1번 무신, 갑인, 병자, 일, 기해, 시 이렇습니다. 자, 병일주에 병을 도와주는 인성이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월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월령은 덕했고, 세력은 얻지 못했네요. 독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신약입니다. 신약 사주의 용신의 기본 원칙은 인성을 쓴다 했잖아요. 이 인성이 마침 이 사주에는 뚜렷하게 이렇게 월지에 버팀을 다 하고 있어가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인성인 목을 용신으로 씁니다. 목을 용신으로 쓰는데, 이 목 옆에 이렇게 보니까 신금이 이렇게 이 나무를 베겠다고 도끼자루를 딱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목을 봐서는 좀 모양이 안 좋죠. 그래서 병화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병화의 그 도움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용신은, 희신은 화로서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화로서. 뭐 그래도 목은 이렇게 그렇게 약하지 않잖아요. 그 감은 여기서 자수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그래서 자수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두려운 것은 이 신금한테 이렇게 배임을 당하는 것이 있으니까 안 좋으니까 이 신금을 이 병화가 좀 녹여달라고 화로서 희신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신은 금이 될 테고, 구신은 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용신으로서 신약사주인 경우 인성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격을 이렇게 얘기해 보라 그러면 결국 뭐 일단은 신약입니다. 신약 용인격이다. 용을 인서 썼다가 용인격 이렇게 써도 됩니다. 신약 용인격이다 이렇게 말을 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인데 사실은 이 사주에 보면 무엇이 강하게 보입니까? 뭐 그렇게 또렷하게 한쪽으로 강한 사주는 없네요. 그래서 그냥 이 사주는 그냥 신약 용인격이다 이렇게 말을 표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토가 사주에 많아가지고 신약이 되었다고 하면 앞에다가 상간용인격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봐서 뭐 그냥 뭐 토도 뭐 2개 있고 뭐 수도 2개 있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것은 뭐 어떻게 붙여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약 용인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사주에서 이 용신을 어떤 때는 그러면 신약사주에서 희신을 쓰고 어떨 때는 강해서, 이때는 보면 이 희신이 여기 용신이 너무 힘이 약할 때는, 자기 스스로가 방어하기가 너무 힘이 약할 때는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희신으로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고 우리 간목도 자기한테 든든한 울타리 되니까 그 약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의 용신의 그 희신을 쓰는 요령에 보면, 자, 희신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희신 쓰는 요령에 용신의 인성을 쓰는 경우가 있고, 이 용신의 인성입니다. 이거 일과는 관계없어요. 용신의 식상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법요 사주의 사례에 의한다면 용신이 지금 목이잖아요. 목으로 볼 때 목의 인성은 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의 용신에서 식상은 목이 자기를 생하는 거니까 화가 되잖아요. 화. 요 두 개 다 희신을 쓸 수 있는데 이 사주의 그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이 인성이 매우 약하다. 예를 들어서 이 참 용신이 매우 약할 때는 매우 약하면은 어차피 이 인성을 도와주는 자기의 인성을 도와주는 이 수를 용신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는 관성이잖아요. 관성을 희신으로 써야 된다. 희신으로.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희신이 아주 튼튼해. 도와주는 게 용신이 약하지 않아. 용신이 강하다 말은 인성을 쓰는데 용신이 강하다 말은 자기 밑에 있는 관성이 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관성이 강하면 자기 강하지. 관성이 많이 쓰면 굳이 관성을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뭐를 쓰느냐? 자기 앞에 있는 비급을 쓴다 이 말이에요. 비급을 용신으로 쓴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조건 희신은 요것만 도와주는 것만 나를 생해주는 것만 희신이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그런 학자님도 계시는데 어떤 그 학자님께서 아니다. 이것만 희신이 아니고 이것을 용신을 갖다가 보호. 이 밑에는 이거는 용신 보호입니다. 용신 보호. 앞에는 용신을 돕는 것. 이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을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희신 가지고 계속 뭐가 희신이자 정말로 용신은 찾았는데 희신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희신은 기본적으로 용신을 돕는 것도 있고 용신을 보호하는 것도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냐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신약사주에 있어서는 용신이 강하면은 굳이 용신 강한 것을 자기 돕는 것을 도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배가 지금 뚱뚱한데 밥을 많이 먹었는데 또 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앞에 있는 자기를 앞에 있는 이 비급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일에 용신이 지금 굉장히 허약하게 되면 당연히 이 용신 배부터 불려야 되니까 용신 돕는 것을 갖다가 쓰니까 관성을 용신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여러 차례 스님이 강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되풀이해서 희신정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가보년 을의 월 정축일 신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를 도와주는 것이 목인데 목이 이게 사주에 천간에 2개 있고 옆에 오기 때문에 월령을 못 얻었고 일지도 득히지 못하겠고 세력도 못 얻었어. 세력이 뭐 여기에 있는 세력 가지고는 세력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하여튼 월령과 일지를 득하지 못하면 그거는 신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여기 있는 편인이 이 사주의 유일한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용신이고 자, 이 경우는 목이 도와주는 게 있네요. 수생목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수생목을 받고 있으니까 이 목은 약하지가 않네요. 옆에서도 이렇게 또 목이 도와주고 있네요. 근데 만일에 목이 두렵다면 옆에는 신금이 좀 두렵겠네. 이렇게 금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금을 두르니까 이 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화가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비급을 보고 좀 도와달라 해서 희신으로 이렇게 화를 씁니다. 화를. 그렇게 하는데 특별한 의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신을 극을 하는 금이 기신이요. 화를 극을 하는 것이 무신이다. 목화토금 토가 이 한신이 남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사주가 이렇게 봤습니다. 2번 사주와 1번 사주를 볼 때 둘 다 이렇게 목이 이렇게 인수가 원래 와 있어서 좋습니다. 용신이 월에 와 있다 이거지. 1번이나 2번이나 둘 다 용신이 월에 와 있어서 좋다. 그런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용신이 둘 다 이건 하나는 갑인이요, 하나는 을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용신이 용인은 용인격인데 앞에는 그냥 그 용인격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관성이 나 밑에서 바로 생해줬잖아요. 요걸 뭐 관인이라는 거예요. 관인. 관성이 나를 생해줘서 앞에 관인자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관인 용인격이다. 관인 용인격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쓰고 관인 상생이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관인 상생. 관이 인을 생해서 됐다 이지. 관인 상생격. 관인 상생격은 어디서 쓰느냐면 신약사주에서 쓰는 겁니다. 신약사 인성을 쓸 때 쓰는 용어인데 요거는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관성의 도움을 받아서 인성이 용신을 쓸 때는 그 사람은 학문으로 나가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공직에 가도 공직에서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한 좋은 게 됩니다. 앞에 있는 이 사주보다는 이번 사주가 같은 용신이 월간에 있지만은 격이 이번이 더 훨씬 더 좋은 사주입니다. 관인상생이라는 아까 말했죠. 식신생재, 재관격 사주 이런 식으로 이제 생해주는 이 앞에 있는 게 뒤로 생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중간중간에 만약에 생해준 게 없으면 그걸 바로 봤거든요. 그래서 사주는 이렇게 관인상생이 좋은 이유는 만약에 이 목을 공격하는 것이 금이 공격하면 제일 두렵잖아요. 그때 이 수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흡수해주는 거예요. 이게 용신이 이게 인성이면 인성은 재성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재성을 관성이라는 놈이 싹 빨아들여 보는 거야. 빨아들여서 그 힘으로 요걸 싹 올려주니까 결국은 이 용신 입장에서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만약에 이 수가 없다 그러면은 사주에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신금이 바로 이놈 목을 바로 그냥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치겠죠. 그래서 이 사주를 판단할 때는 사주 전체의 구성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또 1번과 2번 사주를 가만 보면 1번 사주는 인신이 이충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근심거리가 있어 옆에. 근심거리가 보인다고. 그런데 이거는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죠. 옆에서 간목이 자기 형제가 옆에 딱 기대주고 있잖아요. 그게 편안하지. 이거는 용신 모양이 좋다. 이거는 간목이 옆에 밑에서 지지에서 막 흔들어니까 지진이거든. 막 흔드니까 이거는 그냥 흔들흔들 하니까 좀 불안해. 예. 근데 이거는 뭐 물론 뭐 오의 힘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더 세니까 크게 힘이 별로 않고 또 축은 석토라서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번 사주가 1번보다 관인상생격이 되어서 좋다. 이 정도 설명하면 설명이 잘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축, 신해, 3번 문제입니다. 병인, 무자. 이 사주를 보면 병화가 일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연에 있는 하나 득했는데 나머지는 다 전부 다
병화를 공격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약사주가 됐는데 신약사주의 기본이 인성을 용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인 목이 바로 밑에 딱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위치가 아주 제대로 제격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용신을 쓰게 되면 희신은 이 경우에 보면 목을 작수가 도와주고 해수가 도와주니까 뭐 목으로서는 뭐 수가 더 필요가 없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혹시는 내가 금한테 이렇게 도끼 맞는 거를 좀 피해주기로 화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신은 화가 쓸 수밖에 이거는 도와주는 게 많으니까 자기는 든든하다 이거지. 배도 부르고 배 부를 때는 담장을 쳐야 되잖아요. 부사가 돈을 다 벌고 난 다음에는 담을 치잖아요. 그 담 역할이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나를 그걸 하는 금이 나쁘니까 이 금을 이렇게 공격해다고 이것이 자기 경호원이라 경호원을 쓴다. 그래서 금을 공격하는 목을 공격하는 금이 기신이요. 수를 공격하는 자꾸 말이 바뀌되네요. 화를 공격하는 수가 고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이 인목이 양쪽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이것을 보고 관성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살이라는 말에서 살. 이것이 여기서 볼 때는 편간이거든요. 편간은 7살이잖아요. 편간 7살. 살. 7살. 그래서 요때는 그 말을 어떻게 쓰냐면 관인상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살생 이 살이라 하는 것은 이거 7살을 말한다. 살생 상생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살생 상생격 살생이 살인 살생은 죽이는 게 아니네. 살이 인성을 생해서 살인 상생격이다. 앞에는 관인 상생격이다. 앞에 여기는 관자가 우리 보다시피 이것이 정관이었잖아요. 정관. 요거는 월지가 편관이었죠.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요거는 정관이요. 요거는 편관이니까. 편관 살인 상생격이다. 근데 이 사주는 양쪽에서 막 너무 물이 너무 도와줘가지고 이 나무가 그냥 뭐 물속에 둥둥둥 떠다닐 정도로 많습니다. 지지가 막 그래. 그래 되면 축도 보면 섭도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물기가 너무 많아서 이 용신이 너무 떠도 안 좋습니다. 옆에 있는 요 관현상생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이 너무 용신이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떠도 배가 너무 불어도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 지나치게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상생격을 이런 말을 쓸 때 관인상생격이라는 표현 안 쓰고 살인상생격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하면 이것도 관인상생인데 살인상생격을 쓰면 안 되겠냐? 그것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보면 정관이나 편관이나 다 같이 살로 봅니다. 살. 책에 보면 통시에 살로 보는 게 많습니다. 편관만 살로 보는 게 아니고 편관, 정관 합쳐서 살을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식신상관을 합쳐가지고 뭐 상관이라 이런 말도 잘 씁니다. 그렇듯이 용어는 물론 뭐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참고 알고 뭐 그렇다고 관인상생이 쓰면 안 되느냐? 써도 됩니다. 관인상생 써도 되고 되는데 살인상생을 한다 해도 틀린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하는 정관이나 여기 말하는 그 편관이 모두 용신을 이렇게 최대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 많으면 사주가 좋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살이 이렇게 너무 많으면 살이 이렇게 이 두 개인데 이게 살이 엄청 많으면 살중이라는 살중. 살중 또 용신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살중 용인격의 말을 썼어요. 살중. 살이 많아서 인성을 용했다 하면 살중 용인격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살중까지는 안 되겠어요. 두 개 정도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살이 굉장히 많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살인상생에 말 안 쓰고 그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살중 용인이다. 그런 말 쓰면 그 나쁜 사주를 말하는 겁니다.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요 정도는 그래도 보통 정도는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미, 을해, 을사, 경진. 요 사주는 을목이 수를 이렇게 월령에 이렇게 인수의 정인의 도움을 받고 있고 여기에 을이 있지만 세력은 얻지 못했습니다.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세력을 얻지 못해서 신장을 봅니다. 신장 사주인데 이 해수는 여기 보면 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가 용신을 보는 것은 맞겠습니다. 수가 용신을 보고 근데 수가 이 보면 양쪽에 화가 있고 여기 토가 있고 해서 이 수가 이 경우는 희신을 보십시오. 이 경우는 희신이 이게 금이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금이 사중에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희신으로서 관성을 쓴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확실히 아시겠죠? 희신으로서 이 용신이 배가 고파. 배가 고프니까 양쪽에 사해충을 당하고 있잖아요. 또 톡수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가 아이고 배고프다 하니까 그럼 배고프는 걸 도와주는 것이 금이 와야 된다 말이죠. 이때 금이 온다. 희신은 겁니다. 그러면 용신은 이 용신을 그걸 하는 토가 희신이 되고 희신을 그런 화가 부신이 된다. 한신은 목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사주는 이름을 뭐 굳이 정한다면 그냥 신약 용인격이다. 특별한 뭐 거의 없어요. 이게 뭐 이 도와주는 그것도 없고 뭐 살인 상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이름을 뭐 적당하게 그렇다 해서 뭐 이 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그냥 신약 용인격이다.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는 관인상생이고 옆에 이렇게 살인이 있을 때는 살인상생격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안 꾸려서 그냥 용식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중앙을 지울게요. 이번에는. 자, 경진 다음에 무자 개미 경진 자, 이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는 이 수가 일간인데 수를 도와주는 것이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뭐 금도 안 보이고 그래서 신약 사주로서 매우 신약하다. 뭐 이 정도부터 매우 신약해도 되겠네요. 매우 신약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있는 금이 있네요. 금이 있어서 뭐 그렇게 신약한 건 아니네. 매우자 빼겠습니다. 신약하다. 근데 금이 있는데 인성이 용신입니다. 그래서
요 인성 금이 있기 때문에 금을 용신을 쓰면 금을 용신을 하면 금을 금은 토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네요. 양쪽에서 토하고 있으니까 금은 약하지가 않다. 약하지가 않으면은 뭐를 쓰고 토도 여기 또 토가 또 있네요. 또 토가 또 있어요. 토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나 있어요. 그렇게 이것이 토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결국 살중이네요. 살중. 살중 용인격이다. 살중 용인격이다. 이게 아까 너를 위한 살중 용인이 나타났네요. 네. 그래서 이 너무나 토가 강하니까 이 토가 강하니까 이건 토를 또 쓸 필요가 없고 이 검으로 봤을 때는 화가 나중에 자기 녹이는 것이 힘이 드니까 결론적으로 수가 이걸 공격해 달라고 수를 희신으로 쓰겠다. 그 다음에 화는 희신이 되고 토는 구식이 된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알겠지요. 그래서 이 사주는 주변에 신양 용인격인데 토가 엄청 많다. 그래서 살중 용인격이라 해도 큰 문제가 아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요 3번, 4번 그 중에 두 사주를 볼 때 사실 어떤 사주가 좀 더 나을까 이렇게 볼 때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요 살중이 들어가면 이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다면 안 좋은 과유불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4번이 이거보다는 좀 낫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4번 사주가. 이것도 용신이 연에 있잖아요. 그래서 격도 떨어지고 이러면 이거는 용신이 뭐 무정한데 아주 유력하네요. 힘은 있네요. 유력하다. 요것도 물론 무정한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 월에 있으면은 좋아요. 월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또 여기 이런 것도 또 있고 하니까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힘도 그건 좀 받고 있네 이게. 그걸 받고 있어요. 그걸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을목하고 이렇게 사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이게 뭐 큰 사주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사회 초반인데요. 이거나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강한 사주는 평범한 사주는 나중에 사주의 이 토가 견뎌낼 수 없는 이 토가 이렇게 많아서 이 자수를 공격을 다 하게 되니까 자수가 너무나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사주는 그래도 을이 옆에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4번이 좀 낫긴 낫겠습니다. 5번보다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신의 신약 사주는 뭐 이 정도 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요거는 뭐 신약 용인격이고 살중 용인격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용신의 비금 용신격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